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전 대전광역시 의원이시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혁신위원회 총괄 간사님을 맡고 계신 오광영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예, 전직 시의원, 현재 취준생인 오광영입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혁신위원회 총괄 간사로 한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면 취준생? 취업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혁신위원회 활동 예정 기간이 한 10주 정도 한 거기 때문에 네. 정규 취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 미취업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빠른 아르바이트 취업.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취업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대전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전광역시당 혁신위원회입니다. 지금 역대 대전시당에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제가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저도 정치를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시도당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앙당은 뭐 혁신위원회, 개혁위원회, 비대위원회, 정당발전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당의 네. 뭐 혁신이나 개혁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지역에 시당에서 만들어진 건 거의 처음. 예,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시당위원장은 우리 대전 중구의 황운하 국회의원님이 시당위원장 되셨고. 네. 네네네. 어떤 식으로 왜 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부산에도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참패를 하고 나니까 평당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상실감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 또 분노도 하고 네네네. 뭐 이러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년 만에 시당위원장을 경선을 통해서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당원 후보 대 국회의원. 예, 그 평당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것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직 시의원 대 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항상 맡아왔었는데 이번에는 네네. 그렇지 않고 비국회의원이 도전을 해서 경선을 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그랬고 또 그 혁신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좀 논의를 깊이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황운하 국회의원님의 시당위원장이죠. 시당위원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혁신위원 뭐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뭐 혁신위원장은 시당위원장이신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뭐 따로 또 하셨는지? 혁신위원을 구성을 하면서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시당위원장의 어떤 입김,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 거의 네네네.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 시당위원장의 이제 의지셨습니다. 그래서 독립적. 그렇죠. 예. 그래서 시당위원장의 의지가 그랬기 때문에 박재묵 전 충남대학교 교수님을 네네네. 대전세종연구원장 하셨던. 예, 그렇죠. 네. 예, 아주 뭐 지역에서는 덕망 높으시고. 덕망도 있고 또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그렇죠. 조예도 깊으시고 네. 또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모셨고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가 총괄 간사 역할을 하고 네. 포함해서 14분의 혁신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14분. 예. 또 혁신안 만들다가 또 7대7 나오면 머리 아프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네. 우리 기본적인 혁신위원회 그 의결은 모두가 합의하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14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번 혁신위를 구성하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위원회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예. 현수막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예. 대대적으로 좀 현수막도 걸고 해서 네네. 무려 26분의 시민들이 혁신위원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6분을 네네네.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6분 중에서는 비당원도 총 14분 중에서는 비당원도 5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모든 정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을 구성을 할 때 그 조직 내에 여성 30%, 청년 10%를 갖춰서 네. 구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그거에 충분하게 부합하게. 맞춰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직업적으로도 예, 예. 예를 들어서 노동계 쪽을 대표하는 분을 한 분 좀 모셨고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모셨고 그래서 다양하게. 다양한 직업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 14분이 상당히 그 대전을 전체를 대표할 만한 어떤 그 표본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역에서 만들어진 혁신위원회다 보니까 네. 중앙에서 하는 혁신위원회도 뭐 내용은 많이 나오지만 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미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혁신안이 얼마나 이렇게 좀 활용이 될런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예, 지지난주에 이제 혁신위원회 출범식 하는 자리에서 황운하 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네네.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혁신안들을 시당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시당위원장이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물론 운영위원회나 상무위원회 그 의결을 받아야 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가장 그 상위의 의결 기구인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네. 시당위원장 의지는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혁신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을 해서 대전시당이 그야말로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위원들은 그거를 믿고 어쨌든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 혁신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출범만 했고 아직 회의가 진행이 됐나요? 어떻게 됐죠? 두 번의 회의를 좀 두 했고요. 번 벌써 회의 하셨어요? 첫 번째 회의는 어떤 상견례 성격이었고 지난주 회의에서 혁신위원들이 생각하는 혁신안 그리고 시당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각종 공약에서 나왔던 혁신안들 네네. 그리고 또 뭐 만민공동이라고 해서 평당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혁신안들. 네네.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도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예. 6건 정도의 그 공모가 들어왔는데 그런 모든 혁신안들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논의할 건지를 오늘 4시에 오늘? 매주 화요일 날 4시에 예. 혁신위원회가 있거든요. 오늘 혁신안을 결정하는 그런 그 회의를 와, 할 결정하고 예정입니다. 찍었으면 그것을 딱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에 또 한번 모시죠. 다음 주에 한번 그럼 예. 다시 모셔서 예. 듣는 시간 하는데 살짝 귀뜸 한 6개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아는 조심스러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15개 정도가 있는데 예, 예. 정말로 그 어떤 혁신위원분께서는 지방위원 3선 제안을 당원 당규를 바꿔서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자치당규에 넣어서 좀 권유하는 방식의 방식으로 뭐 자치당규에 한번 넣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국회의원 3선 뭐 이렇게 하자라고 중앙혁신위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지난해 말에 그렇죠. 중앙당 혁신위원회에서 그 혁신안으로 마련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방의원도 좀 권유하는 형태의 예,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그 시당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그렇죠, 논의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당 혁신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일정을 잡아서 일을 하게 되나요? 뭐 혁신안 마련하면서 뭐 몇 개월씩, 뭐 5, 6개월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은 10주를
그 활동 기한으로 좀 잡고 10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2주가 흘렀는데 3개월 정도 예. 활동을 하는 거네요. 2달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2달 반 정도 되는 건데 단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시민들 혹은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라든가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걸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 시당에서 한 번도 그런 정기적인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여론조사를 한 그 사례가 너무 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민들이 과연 민주당의 어떤 부분을 개혁하길 바라는지 또 네네. 당원들이 어떤 부분을 혁신하길 바라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여론조사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 나온 내용을 또 혁신안에 혁신안에 부합시키는 거죠. 그렇죠. 반영을 하고. 네.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당의 혁신위원회에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특별하게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과 당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저희가 혁신안을 뭐 중간에라도 좀 발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 관심과 또 가능하면은 뭐 토론회 하거나 타운홀 미팅 하거나 이럴 때 또 여론조사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욱더 알차고 새로운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줄여서 조댓구알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셋, 이슈 화이팅! 파이팅!